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해수부 조직 개편안이 빠진 게 문제다. 이런 요지의 주장인데요.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해수부 조직 개편안이 빠진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데 좀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게 문제라는 걸까요? 네, 해수부가 부산 이전을 하는 것은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기 위한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갖고 있는 기존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음, 이 산업부나 국토부, 문체부가 갖고 있는 해양 관련 기능들이 좀 통합이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차관을 하나 더 늘리자고 주장을 해왔고 또 국정과제위에서부터 그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네. 이번 그 막상 조직 개편에는 하나도 거의 반영이 안 돼서 예. 저희가 좀 이게 기존의 해수부만 덜렁 오게 되면은 해수부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갖지 않을까 하는 예.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네. 시장님은 그러면 그 이게 빠진 이유, 원인을 어떻게 네. 분석하고 계십니까? 세심함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해수부 이전을 저희는 단순히 부처 이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것을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그 전략적인 기획이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면 예. 해수부 기능도 강화하고 또 해운 물류기업도 이전하고 해사법원도 가지고 와서 여기를 일종의 해양 허브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계획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조선이나 플랜트나 또 해양 관련 여러 가지 이 복합 기능들을 한꺼번에 이번에 조직 개편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가 굉장히 약화된 상태로 이 해수부 이전이 오면 그 자체가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바에 크게 못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그 기대했던 그 기능 이관, 해수부의 기능 이관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안 된 경우에 따라서 부산시의 네. 입장에서는 경제 연관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까? 예, 많이 달라지죠. 왜냐하면은 여기 해수부가 그냥 상만 관리 기능이나 해양 관리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쪽에 산업들을 진흥하는 그런 부처로서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마스가와 관련해서도 여기 조선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지가 여기 부울경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선이나 해양 플랜트나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와야 해수부도 역할이 더 많아지고 네. 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사법원 네. 그리고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네. 그러면 이게 시너지를 낼 것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부처 이전하고 또 그런 관련 기능들이나 기업들 이전은 함께 이루어져야죠. 네네네. 그런데 거기 지금 동남권 투자공사는 사실은 산업은행 이전이 원래 그 역할을 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그것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동남권 투자공사로 하는 것인데 네. 제가 늘 주장하듯이 산업은행 이전은 다 정부 절차도 끝내고 은행 내부 절차도 다 끝내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걸 굳이 안 하고 동남권 투자공사를 억지로 만들어서 어렵사리 만들었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제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은행이 고래이고 당장 쓸 수 있는 고래라면 이거는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규모도 참치나 멸치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네. 이게 사실 제대로 해양 허브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동남권 투자공사는 참치나 멸치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저는 규모나 예. 또 기능의 면에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이미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대통령이 어렵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아니고 네.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예. 부산을 금융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또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되었던 일들이고 네네네. 산업은행 이전은 사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여망이 제일 큰 과제입니다. 이거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게 그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산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으면 또 산업은행 이전은 테이블 위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금융노조나 이런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국가적인 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는 일이 그 중지가 되거나 왜곡이 되면은 그것은 부산 시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 조금 전에 시장님이 고래의 비유를 했는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가져오는 효과가 어느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산업은행이 이미 자기 비전을 지역 성장 중심형 은행으로 지난번에 바꾼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부울경과 남부권을 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활성화를 하는 게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산업은행은 그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책금융기관으로. 예.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 하나 내려오는 거하고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체제를 자꾸 강구하는 거잖아요. 동남권 투자은행이나 동남권 투자공사를. 근데 그게 산업은행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축적된 힘에 비교하면 새로 생기는 것은 그 기능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힘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매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매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뭐 피레미 역할을 하는 건 좀 과도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산업은행 이전이 좋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어렵게 하느냐 이거죠. 이미 다 준비된 거를 해야지. 그걸 굳이 무산시키면서 더 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을 하면 그게 이 국가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청취자 가운데 예스리딩님이 그럼 산업은행 이전 왜 윤석열 정부 때는 안 했나요?라고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국회에서 그 하나 안 바꿔줘서 그런 거죠. 민주당이 산업은행 본사는 서울에 둔다를 전국에 둔다, 부산에 둔다. 그거 한 줄 바꾸면 다 끝나는 일을 그걸 안 해줘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윤석열 정부는 하려고 그 준비를 다 해서 완료를 시켜놨죠. 정부 차원에서. 네네. 국회로 넘어갔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돼서. 결국은 일관되게 민주당이 이제 반대를 해왔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동남권 투자은행 이게 은행보다 공사로 하면 금융당국 규제를 덜 받고 재원도 더 안정적이다 이런 정부 설명이 있던데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드신 거예요? 그것도 꼭 그렇지 않습니다. BIS 규제를 은행이 받긴 하지만 그 투자공사도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건전성 규제를 받게 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투자공사는 수신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가 힘들고 대부분 채권으로 해야 되고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 정책금융공사도 그래서 실패한 거거든요. 빚으로 투자금을 만들어서 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던 건데 은행이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그 투자나 대출을 그 해줄 수 있는 기반인데 비해서 이 투자공사는 수익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종합 정리 차원에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오후쯤에 통과될 것 같거든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시행령상에서 그 부처 간의 기능 이전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상에서도 어느 정도 시행령으로도 돼요, 그게? 일부는 시행령상으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해야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능 이관 같은 경우는 시행령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인가요? 그러면? 일부만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럼 또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해양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모신 김에 정치 하나 딱 두 가지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셨던데 어떤 취지의 주장이실까요? 아시다시피 저도 80년대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제 나름대로는 평생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데 기여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책도 쓰고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지금 이 정부가
그 운영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저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원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는 이 제한 정부에 입각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지 인민 권력론에 입각해서 추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도 결국 권력을 남용한 데 대한 그 국민적 심판을 받고 정권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새 정부는 그것을 그 교훈으로 삼아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권력의 자기절제된 운용과 제도의 균형을 중시해야 되는데 네. 지금 진행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의회 운영이나 저 뭐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범위를 저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상대가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내 음주운전한 게 정당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천박한 민주주의로 가게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다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실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의회 운영이 대한민국은 교섭단체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예. 교섭단체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걸 강제한 게 원래 국회 선진화법인데 예. 국회 선진화법이 180석이 넘는 순간 무력화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걸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일방 통과를 시키니까 이게 국회에서 협치의 그 기본 틀이 또 원리가 유지가 안 되니까 온 사회가 양극화되잖아요. 그 싸움판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 좀 질문을 드릴 게 조금 전에 저희도 드렸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한 통일교 신도 규모를 3,500명으로 특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 이건 네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강제로 이 그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입당을 시켰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법적인 또는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밝혀져야 될 점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고 일반적으로 당원 가입이라는 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했다. 이걸 갖고 법적으로 의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좀 정확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판단이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뭐 사법적 판단은 엄밀한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만 상식적 네네. 범주에서의 추정도 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 그 그걸- 3,100명이 특정 기간에 그다음에 또 400명이 특정 기간에 몰아서 가입을 했다면 이건 개개인이 자유 의사에 입각해서 당원 가입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선거 때만 되면 네. 당원 가입 캠페인이 일어납니다. 후보가 권유를 해서 당원 가입도 일어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당원 가입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어떤 그 법적인 절차나 기준을 위배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의율돼야 되겠지만은 이 당원 가입 독려한 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삼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만약에 이게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 보면 통일교 차원에서의 어떤 동원적 측면이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사법적으로도 그런 판단이 내려지면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당에는 타격을 주겠죠. 당연히 네.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특검이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그 조사를 한 결과를 놓고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